그날 아침 병원에 출근하자마자 응급 환자가 들어왔어요. 선생님, 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보호자분이 울먹이며 달려왔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날 일어날 더 큰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올해로 33살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겪은 정말 놀라운 일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잠시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저와 진돗개 서리와의 만남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한국에서 온 동료 수의사 김 박사님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김 박사님은 점심시간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곤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함께 보게 된 드라마에서 진돗개가 등장했어요. 저 개가 바로 진돗개예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죠. 김 박사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어요. 화면 속 진돗개는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개들을 봐왔지만 그런 충성심은 처음이었거든요. 진돗개는 주인을 한번 정하면 평생 그 사람만을 따른다고 해요.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에게 맞서 싸웠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군과 함께 활동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김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돗개에 대해 밤새 검색했어요. 진돗개가 한국 진도라는 섬에서 유래했다는 것, 수백 년 동안 순수 혈통을 유지해왔다는 것, 귀소 본능이 뛰어나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도 집을 찾아온다는 이야기들,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백구라는 진돗개의 실화는 저를 울렸어요. 1993년 대전에서 진도까지 300km를 7개월 동안 걸어서 돌아온 이야기였죠. 발가락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충성심과 의지력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타운에 있는 동물보호소에서 서리를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생후 8개월이었는데 새하얀 털에 까만 코, 그리고 짙은 갈색 눈동자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아이는 순종 진돗개 어미에게서 태어났어요. 아비는 확실하지 않지만 외모나 성격으로 봐서는 진돗개 피가 90% 이상은 될 거예요. 보호소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죠. 서리는 다른 강아지들과 달랐어요. 제가 우리 앞에 서자 조용히 앉아서 저를 관찰하더라고요. 짖거나 뛰어오르지 않고 그저 침착하게 제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아이다 싶었어요. 집에 데려온 첫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새 환경에 불안해하는데 서리는 달랐어요. 제가 준비해둔 침대를 한번 둘러보더니 그 자리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밤에도 전혀 울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제가 일어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서리의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앉아, 기다려, 이리와 같은 기본 명령어는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익혔어요. 화장실 교육도 3일이면 충분했죠. 설아, 이거 기억해. 제가 산책 코스를 알려주면 다음 날부터는 서리가 먼저 그 길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를 하면 현관에서 기다리고 퇴근 시간이 되면 창가에서 저를 기다리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어요. 서리와의 일상은 특별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서리는 제 침대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절대 짖거나 날뛰지 않고 그저 제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죠. 제가 눈을 뜨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설아. 왈. 서리의 대답은 항상 짧고 굵었어요. 진돗개 특유의 과묵함이랄까요? 필요한 때만 짖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산책 시간은 우리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골든 게이트 파크를 걸을 때면 서리는 항상 제 왼쪽에서 정확히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리드줄을 당기는 법이 없었고 다른 개나 사람을 만나도 침착했죠. 와, 정말 잘 훈련된 개네요. 무슨 품종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한국의 진돗개예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특별한 견종이랍니다. 서리는 제 직업인 수의사 일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병원에 데려가면 긴장한 다른 동물들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거든요. 서리의 차분한 에너지는 주변을 평화롭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토요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서리와 함께 골든게이트 파크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벚꽃이 만개한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죠. 공원 중앙 잔디밭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거대한 개 한 마리가 주인과 함께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사자 갈기처럼 목 주변에 풍성한 털을 가진 차우차우였어요. 주인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시아계 남성이었는데 개를 보는 눈빛에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아름다운 개네요. 혹시 진돗개인가요?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억양으로 봐서 중국계 미국인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 진돗개예요. 이름은 설이고요. 그쪽은 차우차우군요. 정말 멋있네요. 고마워요. 이름은 킹이에요. 저는 데이비드리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데이비드는 정말 친절해 보였습니다. 킹을 소개하는 모습에서 자부심이 묻어났죠. 킹은 우리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키우시던 차우차우의 4대 손이에요. 우리 가족이 대대로 차우차우를 키워왔거든요. 차우차우는 중국 한나라 시대부터 황실에서 키운 고귀한 견종이죠. 저도 서리를 자랑했습니다. 서리는 정말 특별해요. 5년 동안 한 번도 다른 개나 사람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진돗개가 원래 충성스럽고 온순하다고 하더라고요. 두 개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평소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킹을 바라보고 있었고, 킹은 위풍당당한 자세로 서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체격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킹은 30kg 넘는 대형견이었고 서리는 20kg 정도의 중형견이었거든요. 한번 가까이서 인사시켜볼까요? 데이비드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서리는 다른 개들과도 잘 지내거든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두 개를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서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고 킹은 무표정한 채로 서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왔다는 연락이었죠. 저는 급한 마음에 데이비드에게 양해를 구하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닥터 엘리자베스, 파보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왔어요. 상태가 심각해요. 저는 긴급히 지시사항을 전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도 마침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개들에게서 잠시 시선을 뗀 그 순간, 으악, 안 돼.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킹이 서리의 옆구리를 물고 있었던 거예요. 킹, 안 돼. 놓아. 데이비드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도 전화를 끊고 급히 달려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서리의 반응이었어요. 서리는 물린 채로도 전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리드줄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저 낑낑거리며 아파할 뿐이었어요. 킹에게 물어뜯거나 발톱으로 핥히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리가 얼마나 선량한 아이인지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떤 개든 공격받으면 본능적으로 반격하는 게 정상인데 서리는 끝까지 참고 있었어요. 설아, 설아. 저는 급히 달려가 두 개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데이비드도 킹을 잡아당겨서 15초 정도 만에 떨어뜨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리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하얀 털 사이로 빨간 상처가 선명하게 보였고 서리는 겁에 질린 채로 제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킹을 향해 으르렁거리거나 적대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진짜 미안해요. 데이비드가 연신 사과했습니다. 킹이 평소에는 절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뭔가 자극받았나 봐요. 자극받았다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히 서 있었는데 갑자기 왜 무는 거예요? 우리가 둘 다 한눈 팔고 있었잖아요. 데이비드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잘못만은 아니에요. 개들끼리는 원래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열을 정한다고요?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서리는 끝까지 반격도 안 했는데 무슨 서열이에요. 이건 일방적인 공격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개 주인들도 우리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개가 다쳤나요? 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쪽 차우차우가 갑자기 우리 서리를 물었어요. 서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 정말 순해 보이는 아이네요. 상처가 꽤 깊어 보여요.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하얀 개는 정말 얌전히 있었는데 갈색 개가 갑자기 달려들더라고요. 데이비드는 계속 변명했습니다.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로 주의를 안 했으니까 둘 다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책임이라고요?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당신 개가 일방적으로 공격했는데 무슨 서로 책임이에요? 일단 병원비부터 얘기해요. 병원비요? 데이비드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좀, 우리가 둘 다 주의를 안 했잖아요. 처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우차우는 원래 공격성이 있는 견종이라고 들었어요. 당신이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데이비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공격성이 있는 견종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차우차우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차우차우는 경비견으로 사용된 견종이잖아요. 당연히 다른 개들보다 공격성이 강할 수 있죠. 그럼 진돗개는 뭐예요? 데이비드가 반박했습니다. 진돗개도 원래 사냥견 아니에요? 멧돼지 사냥에 사용됐다고 들었는데요. 진돗개는 사냥견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개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과 주인을 지키는 견종이라고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 편을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심지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병원비 다 내세요. 저는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에요. 데이비드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혹시 진돗개가 킹을 자극했을 수도 있잖아요. 개들만의 언어가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였지만 뭔가 도발적인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 개 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화가 폭발할 뻔했습니다. 서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비드가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킹은 정말 평소에 온순한 개예요. 6년 동안 키우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서리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더욱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에요. 수천 년 역사를 가진 순종 견종이라고요. 충성심과 온순함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데이비드도 지지 않았습니다. 천연기념물이면 뭐예요? 차우차우는 2000년 전부터 중국 황제가 키웠던 개예요. 한나라 때부터 황궁을 지킨 고귀한 견종이라고요. 갑자기 개 품종 자랑 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다는 듯이 저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 흑인 청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일단 다친 개부터 병원에 데려가는 게 먼저 아닌가요? 나중에 얘기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리 좀 보세요. 저는 서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킹 보고 으르렁거리거나 공격적인 모습 전혀 안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진돗개의 품격이에요. 서리는 상처를 입었는데도 킹을 향해 적대적인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뒤에서 조용히 서서 상처를 핥고 있을 뿐이었어요. 오히려 데이비드에게까지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이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습니다. 킹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에요. 데이비드가 반박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차우차우는 원래 신중하고 독립적인 성격이에요. 함부로 다른 개를 공격하지 않아요. 신중하고 독립적이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다른 개 무는 이유가 되나요? 변명도 참 다양하네요. 갑자기 데이비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돌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문화 자체가 좀 과대포장이 심한 것 같아요. 요즘 K-팝 때문에 뭐든지 한국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지금 한국 문화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거라고요. K-팝도 결국 서양 음악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에요? 데이비드가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도 다 중국에서 온 거죠. 김치도 원래 중국 파오차이에서 나온 거고 불고기도 중국 요리의 변형이에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김치가 중국 거라고요? 불고기도 중국 거라고요?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저기요,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김치는 명백히 한국 고유 음식이에요.
데이비드가 더욱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보세요. 한국은 원래 조선이라고 불렸고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문화적으로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제 완전히 한국 대 중국 문화 논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양쪽으로 나뉘어서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자 공원 관리소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제복을 입은 50대 여성이었는데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깨 물림 사고가 났어요. 차우차우가 진돗개를 물었어요. 아니에요. 정확한 상황을 모르잖아요. 관리소 직원은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침착하게 제안했습니다. 일단 다친 개는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CCTV를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구역에는 보안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거든요. CCTV. 저는 갑자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면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리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 CCTV가 모든 걸 증명해 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데이비드는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CCTV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서로 양보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양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CCTV 확인해봐요. 그럼 누가 잘못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서리가 아무 잘못도 안 했다는 걸 확신해요. 주변 사람들도 CCTV 확인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죠. 영상으로 보면 확실할 거예요. 결국 저희는 관리사무소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서리는 상처가 있었지만 걸을 수는 있었고 킹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당당하게 걷고 있었어요. 관리사무소로 가는 동안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리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만약 CCTV에서 예상과 다른 모습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곧 그런 걱정을 떨쳐냈습니다. 서리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5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한 번도 다른 개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CCTV만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하던 중 직원이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이 남성분이 뭔가 손짓을 하고 있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정말이었어요. 데이비드가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 킹에게 미묘한 손동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요. 이게 뭐예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이건 직원이 다른 각도의 CCTV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여기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도 있어요.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영상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데이비드가 분명히 킹의 목줄을 살짝 당기며 서리 쪽을 가리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모양을 보니 공격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죠. 이건 고의적인 공격 명령이네요.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당신이 일부러 시킨 거예요? 데이비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CCTV에 다 나왔잖아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우리 서리가 뭘 잘못했다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야? 일부러 물게 한 거라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영상 다시 보여주세요. 직원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영상을 큰 화면으로 옮겨서 다시 재생했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본 데이비드의 행동은 명백했어요. 손동작, 목줄 당기기, 그리고 입모양까지. 이건 동물 학대예요. 한 여성이 외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손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뭐요? 제가 다그쳤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때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심리학 교수인데요.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보통 깊은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의 우월함을 인정하기 싫어서 억지로라도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데이비드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실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돗개를 보는 순간부터 킹과 비교가 됐어요. 서리는 너무나 품격 있고 얌전하고 주인에게 충성스러워 보였어요. 반면 킹은 제가 아무리 훈련시켜도 그 정도로 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걸 보면서 솔직히 질투가 났어요. K-팝, K-드라마, 한국 음식, 모든 게 한국 하니까 중국 문화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걔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요? 한 여성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진돗개가 킹보다 못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리가 먼저 도발했다고 하면 진돗개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한심하네요.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개를 이용해서 자기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했다니. 심리학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 부족에서 나옵니다.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높이려는 건 가장 비겁한 방법이죠. 서리는 이 모든 소동 중에도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상처가 아픈지 가끔 킁킁거렸지만 여전히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데이비드를 보고도 으르렁거리지 않았어요. 보세요. 제가 서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리는 지금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게 진돗개의 진정한 품격이에요. 상대방이 비열한 짓을 해도 품위를 잃지 않는 거요. 그 말에 데이비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났어요. 킹도 죄가 없는데 제가 나쁜 명령을 시켰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데이비드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의 우열을 가리려고 했다니 정말 무식한 생각이에요. 한국 문화든 중국 문화든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잖아요. 걔들한테까지 그런 못된 생각을 투영하다니. 한 할머니가 지팡이로 땅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80년을 살면서 별일을 다 봤지만 이런 비겁한 짓은 처음이야. 문화가 뭐고 역사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 감히. 데이비드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도 결국은 자신의 열등감과 편견에 갇혀 있었던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데이비드 씨,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정말 잘못됐어요. 하지만 저는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서리는 여전히 평온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서리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 같네요. 저도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용서하겠어요. 데이비드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킹을 제대로 된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시키세요. 둘째, 동물보호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세요. 셋째, 다시는 어떤 문화도 무시하거나 비하하지 마세요. 네, 다 하겠습니다. 데이비드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증거로 보관하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이해합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리학 교수가 데이비드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젊은이, 오늘 큰 교훈을 얻었군요. 열등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방금 전까지 분노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들었어요. 맞아요. 서로 다른 게 서로 틀린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야죠. 한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멕시코계 미국인이에요. 우리 치와와도 정말 사랑스러워요. 크기는 작아도 용감하거든요. 우리 집 비글도 최고예요. 다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문화적 갈등에서 시작된 사건이 오히려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계기가 된 거죠. 데이비드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하고 싶어요. 치료비만 받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대신 약속한 것들
꼭 지키세요.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킹한테도 미안해. 널 나쁜 일에 이용했어. 킹은 주인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개들은 정말 순수해서 주인의 잘못도 쉽게 용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데이비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킹을 전문 훈련 학교에 등록시켰고 매주 토요일마다 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동물들을 아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3개월 후 공원에서 다시 만났을 때 데이비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씨, 서리도 안녕. 그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킹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훈련을 받아서인지 멋이 차분해졌고 다른 개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요즘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데이비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역사책도 읽고 한국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김치찌개 만드는 법도 배웠답니다. 정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문화도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랑만 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문화란 건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서리와 킹도 이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써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받아들였어요. 가끔은 나란히 앉아서 해가 지는 걸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있잖아요. 데이비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그는 서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리가 보여준 품격이 진짜 강함이더라고요. 공격받고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 상대를 용서하는 것, 그게 진정한 힘이라는 걸 배웠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보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더 어렵지만 가치 있다는 걸요. 어느 날 데이비드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쓴 에세이가 지역신문에 실렸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제목은 진돗개가 가르쳐준 삶의 교훈이었어요. 에세이에는 그날의 사건과 자신의 반성, 그리고 깨달음이 진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문화적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가 반성하게 되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신문 기사 덕분에 우리 이야기는 지역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 간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한인회에서는 다문화 반려동물 축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개들이 모여서 함께 뛰어노는 행사였어요. 진돗개, 차우차우, 치와와, 셰퍼드, 시바견 등 다양한 견종들이 어울렸습니다. 축제에서 데이비드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어요. 중국 부스에서 차우차우의 역사를 설명하면서도 다른 견종들의 우수성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모든 개들은 특별해요. 그가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품종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서리는 그날 가장 품격 있는 개 상을 받았습니다. 상처를 입고도 상대를 용서한 아름다운 마음을 인정받은 거죠.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을 때 데이비드는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중 문화 교류 모임을 만들려고 해요. 엘리자베스 씨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포즈앤컬처발과 문화라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모임이었죠. 첫 모임에는 20명이 왔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멕시코인, 미국인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했어요. 각자 자국의 반려동물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산책하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이 모든 게 서리 덕분이에요. 데이비드가 서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리가 보여준 용서와 품격이 없었다면 전 아직도 편견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서리는 꼬리를 흔들며 데이비드의 손을 하였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친구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킹도 서리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국의 진돗개와 중국의 차우차우가 사이좋게 앉아있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화 교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요. 지금도 서리와 저는 매일 저녁 공원을 산책합니다. 가끔 데이비드와 킹을 만나면 함께 걷기도 해요. 서리의 상처는 완전히 나았지만 작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자랑스러움을 느껴요. 그것은 설이의 고귀한 품격을 보여주는 훈장 같은 거니까요. 설아,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제가 설이를 안으며 속삭입니다. 설이는 제 얼굴을 핥으며 대답합니다. 그 따뜻한 눈빛에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평화가 담겨 있어요. 이것이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보여준 품격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편견을 깨뜨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었는지를요. 여러분도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잊지 마세요. 때로는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지혜롭고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엘리자베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